지금은 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돈을 보내달라는 사람 100% 사기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짱변의 알아두면 덕분에 쉬운 법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주변 분들이나 어린이들 분들이 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최근에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반대로 시간 절약도 있습니다. 어린이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할 때 제가 그 영상, 몇 번째 영상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본인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있으면 조금씩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인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 되면 제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이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은데, 우선은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 만약에 사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어떤 고민을 하냐면 형사고소만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도 같이 할 것인지. 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소를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서 시간을 들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잃어버린 돈, 떼인 돈 찾으려는 거잖아요. 말이야 쉽게 민사소송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법대생이라 같으면 민사소송도 제기하세요를 하겠는데 변호사 경험을 하면서 실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기친 사람이 과연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사소송도 실익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소송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판결문이 휴지가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꾼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재산이 좀 있다면, 파악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시간과 돈을 더 날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형사고소 절차만 진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이 있거든요. 법정에서 진술할 수도 있고 서면 등을 낼 수도 있고 또 병행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따로 민사소송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때 사기꾼 식별법 3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끝까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의뢰인 한 명 검찰 수사 단계까지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지고 기소까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임 범위가 어쨌든 검찰 수사 단계까지였으니까 그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공판은 제기되었지만 가해자가 또 다른 소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법정에 잘 방청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그에 따라서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바빴던가 봐요. 1심에서 몇 번 가지는 않았던가 봐요. 나중에 1심 결과를 받아보니까 사기 피해는 분명히 입었는데 금액도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제서야 저를 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항소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목조목 기록도 열람복사해서 가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서류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항소심 선고 기일에는
그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어 버렸죠. 자,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례는 또 이거 제 후배 이야기인데 민사소송을 같이 했을 때에 그 후배는 완전 낭패를 겪었어요. 그 후배님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그렇고 해서 본인이 어쨌든 공부해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조언을 한 것은 사기죄 혐의가 거의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형사고소만 진행하고 형사고소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민사를 그때 가서 해도 되겠다 했는데 또 누군가에 들었나 봐요. 민사소송을 같이 동시에 진행했나 봐요. 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에서 뭡니까 사건 심리가 자꾸 지연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의뢰인도 그렇고 저쪽 상대방도 그렇고 나중에는 판사님들도 형사 고소 사건 결과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재판부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은 우야무야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 2년 넘었거든요. 2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결과가 안 나가지고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법원은 검찰을, 검찰은 법원을. 또 중간에 끼는 후배님만 지금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봐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형사 고소했는데 증거 부족하다는 이유로 만약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민사소송 필요 검토하면 됩니다. 만약에 계좌 분석을 못했다. 그러면 금전 흐름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금융거래조에 신청을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분석해서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이거 재수사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사기 피해 회복 관련해서 알아야 될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를 100% 모두 변상받는다, 뭐 배상받는다, 그거 통계도 있습니다만 10건에 1건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분만 해소하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고요. 또 한 푼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기꾼들은 말이에요.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처벌 각오하고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돈을 빼내는 목표를 세우고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깜빵은 가도 돈은 돌려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참 뻔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또 시간 끌기도 참 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뭐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더 애간장을 태우죠. 그러나 그런 사람 치고 해결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그 사기꾼을 가려내는 팁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주고받는데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 거의 사기꾼입니다. 두 번째, 확실한 거라 하면서 무조건 돈 버는 거다. 그 다음에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예전에 금융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 통장으로 또는 우리 딸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사람 100% 사기꾼입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불경기에 돈 되는 테마가 있는데 같이 하자는 식으로 귓가에 속닥속닥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네가 많이 벌도록 내가 매일 기도할게. 네 많이 벌면 나한테 매일 밥 사세요 라고 말입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